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 아주 조용한 택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운전대를 잡는 택시, 그래서 이름이 고요한 택시입니다. 혹시 운행이 가능할지 싶으신가요? 인터넷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청각장애 기사와 승객 간의 소통의 길을 연 고요한 택시 개발자, 사회적 기업인 코엑터스 송민표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실 때도 고요하게 오셨나요? 네. 저도 오늘 청각장애인을 운행하는 친절한 택시, 고요한 택시를 이용하고 왔는데요. 네. 승객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떤 네. 불편사항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청각장애인 분께 내 목적지를 어떻게 전달하지? 결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궁금했고요. 직접 한번 타봤습니다. 잠깐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제가 호출을 했습니다. 한 10분 안에 오더라고요, 택시가. 네. 목적지를 적어놓고 조금 기다리니까 택시가 왔습니다. SUV 차량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고요하게 달립니다. 네. 기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냉방을 좀 낮춰주실 저렇게 수 있나요? 말을 하고요. 바로 문자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따뜻한 동행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저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네.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 기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까지 네일숍을 운영하던 분이셨는데 네. 이제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어떤 점이 좋으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요. 한국 사람들 시선과 이제 배려도 많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즐겁게 대화하면서 네. 자, 저런 고요한 택시가 전국에 한 몇 대 정도 달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일반 중형 택시에서 운행을 하던 고요한 택시는 13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이제 SUV 차량으로 운행되는 고요한 M 서비스는 지금 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한 네, 20여 대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기존 고요한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드라이버분들이 운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월정액 이용료와 그리고 기기를 납품하는 비용 등을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방금 보셨던 이제 고요한 M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SUV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승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영 운수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운임료 전부가 이제 저희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아직 신생 스타트업이지만 벌써 대기업, 통신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 업무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런 기술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운 부분 있으세요? 우선은 저희 차량에 설치된 이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되게 좋은 기술들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줘서 저희가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승객분들이나 기사분들에게 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기기들이 저희가 개발한 기기를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 이 낯설고도 포용적인 스타트업을 구성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이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보던 중에 이제 해외 라이드 쉐어링 업체를 통해 가지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전기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해외에서는 네. 그 승객분들이 이제 종이에 글을 쓰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목적지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많은 승객분들이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러한 과정을 이제 IT 기술로 옮겨와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네. 방식을 고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 기존 택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우선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을 한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이제
좀 버겁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창업 초기에 이제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서울 시내에 많은 택시 회사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대부분 찾아가서 이런 저희 아이디어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을 때 좀 많이 퇴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발로 많이 뛰어다니셨군요. 네, 맞습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운전을 하면 경적 소리도 못 들을 테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아마 기사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차를 한번 타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메모를 차 안에 붙여놨던데, 자, 의사소통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운전 실력만큼은 딸인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버지신가 봐요. 네. 자, 이런 또 응원의 메시지를 붙여놓기도 했던데, 아무래도 이런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뭔가 안전 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가 이번 달에 출시한 이제 고유한 M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에이다스를 저희가 의무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택시에는 없는 이제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경고 등을 이제 네. 드라이버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가 시승을 한 다음에 일기장에다 썼대요. 내용을 보니까 몸이 불편할 뿐이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시설이 어느 곳이든 있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지향점과 뭐가 맞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어떻게 하면 청각장애인 분들이 더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였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서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활동함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과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앞으로 뭐 기사분도 또 이용하시는 승객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